네, 한방이 여러분들, 이제 이틀째 금요일에 유로세리알 캔서에 대한 내용을 리뷰하는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로세리알 셀 CA는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루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연구 트라이얼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유로세리알 캔서 혹은 주로 이제 블래더 캔서 혹은 간혹 TCC라고 부르는 이 암종은 소변이 만들어져서 모아지는 리날 펠비스부터 유레터를 거쳐 블래더 그리고 유레스라의 프록시말 3분의 1까지 감싸고 있는 세포를 유로세리알 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생기는 암종을 이제 유로세리알 칼시노마라고 부르게 되고, 사실 이 해부학적 위치 중에서 블래더에서 7, 80%가 주로 생기기 때문에 해부학적 위치로서는 블래더 캔서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모아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해부학적 구조도의 역할이 이렇게 소변을 모아서 방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거의 1리터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비워내기도 하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신축성을 보이는 오간들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감싸고 있는 세포의 모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렇게 큐보이드한 형태로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면 평평한 모양으로 길게 늘어나면서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포의 특성이 트랜지셔널 하다고 해서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 TCC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블래더 캔서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율로 리날 펠비스와 유레터에서 생기는 유로세리알 카시노마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묶어서 어퍼 트랙 UC라고 해서 UTUC라고 부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여성들에서 에이션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은 같지만 약간의 튜머 바이올로지가 스모킹이나 알코올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블래더와는 다른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치료의 차이는 없지만 추후 연구들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어퍼트랙 유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암종의 분포에 있어서 이 블래더 캔서만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튜머 바이올로지를 떠나서 이 자체만의 어떤 특징적인 특성을 좀 갖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블래더에 위치한 유로세리알 카시노마인 경우에 한해서는 TURBT라는 방식을 통해서 튜머를 완치 목적으로 일부 제거할 수도 있고, 혹은 제거 못한다 할지라도 이 블래더의 인베이전 여부를 아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블래더 캔서만의 이제 특성을 갖습니다. 이 인베이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머슬 레이어까지 이 튜머가 침범한 경우에 머슬 레이어부터는 베스큘레이처가 잘 발달해 있어서 이 튜머가 오컬트하게 마이크로 메타스타틱 리전을 형성할 수가 있고, 블래더 내에서도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료가 라디칼 시스텍토미와 함께 그 전후로 마이크로 메타스타틱 리전의 이라디케이션을 위해서 시스테믹 케모세라피가 이제 추가되어지고 그것이 요즘은 네오아주번트 세팅에서 추가되어지기 때문에 이 TURBT로 인해서 생기는 이 블래더 캔서만의 이제 치료의 방법이 좀 달라지는 특성이 하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로컬라이즈 세팅의 블래더인 경우에 있어서는 라디칼 시스텍톰이라는 이제 근치적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골반에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주변으로 혈관이나 너브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수술이 단순히 이 네프로 유렉토미, 즉 어퍼트랙 유시에 있는 네프로 유렉토미 등과는 다르게 이 자체의 수술이 좀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소변의 흐름을 블래더를 제거하는 경우에 새롭게 어디론가 이 요로의 흐름을 전환해 줘야 되는 유리너리 다이버전이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로 이제 유레테로 큐타니오스토미를 하거나
약간의 저정 공간을 만드는 일리알 콘두잇을 하거나 혹은 네오블레더라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방식이 되든 환자분에게나 이걸 수술하는 집도의에게나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고, 제 경험을 해본다면 대변을 빼는 일레오스토미, 콜로스토미보다 이 유리너리 다이버전과 관련된 합병증이 사실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막히기만 해도 역류되면서 APN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응급실에 오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블레더에 생기는 유로세리알 칼시노마에 대해서는 이런 TURBT와 서지컬 트리트먼트로 인한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페리오퍼러티브 세팅, 로컬라이즈 세팅에서는 블레더와 이 나머지 어퍼트랙 등등에 있어서 이제 수술 방법이나 네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의 적용이나 일부 TURBT와 인트라베시칼 트리트먼트처럼 페리오퍼러티브에서 세팅에서는 양 그룹의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팔리어티브 세팅에서는 약간의 튜머 바이올로지의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로세리알 카시노마와 동일하기 때문에 시스테믹한 디지즈로 진행한 팔리어티브 세팅에서는 이제 차이 없이 동일한 치료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콜로렉탈 캔서에서 이미 리버나 렁으로 전이가 되면 동일한 항암제를 동일하게 치료하지만, 로컬라이즈 세팅에서는 렉탈이냐와 콜로니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과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구분에 있어서 앞으로 말씀드릴 소개해드릴 연구들에 있어서 로컬라이즈드 UC와 로컬리 어드밴스 메타스타틱 UC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개해드릴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이 로컬라이즈드 UC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이제 블레더가 흔하기도 하고, 블레더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TURBT를 통해서 머슬 인베이전 여부에 따라서 네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 등의 다양한 치료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로컬라이즈 UC에서의 연구의 대부분은 머슬 인베이시브 블레더 캔서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대신 이제 메타스타틱 세팅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로컬리 어드밴스 메타스타틱 UC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연구들의 소개는 이런 MIBC 세팅에서의 연구냐, 로컬리 어드밴스 메타스타틱 UC에 대한 연구냐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은 아무래도 메타스타틱 세팅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번 GUASCO에서 발표됐던 디스타마 베도틴에 대한 연구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UC의 치료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맨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적용했던 엠박이라는 항암제가 소개가 되고, 그것을 좀 더 강력히 했던 도스데스 엠바, 혹은 좀 더 톨러레블했던 젬시스, 이런 요법들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이제 시스플라틴 베이스드 케모세라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플라틴 엘리저블한 환자에서만 이것들은 이제 적용이 가능했고요. 이제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한 환자에서는 시스플라틴 대신 이제 카보플라틴을 적용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여줬지만 이 시스플라틴 베이스드 케모세라피에 비해서는 효과가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에서 시스플라틴 엘리저블리티에 따른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한때는 이제 중요한 시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탁센이나 혹은 적용하지 않았던 방식의 시스플라틴 베이스드 케모세라피 혹은 페메트레스를 쓰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한동안 주요 UC의 치료 방향이었는데요. 이때를 말씀드린다면 플라스틴 베이스드 케모세라피의 일종의 뭐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얼다피티닙이 일부 이제 타겟 에이전트로 이제 소개가 됐고요. 이후로 2010년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그 광풍처럼 몰아붙였던 IO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고, 이 UC에서도 IO가 그래도 비교적 역할을 하는 암종이 되어서 특히 이제 세컨 라인에서의 이제 펜브롤리주맙이나 아벨루맙 스위칭 메인터넌스 요법들이
중요한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아벨루맙과 펜브로이즈맙이 등장하면서 이 퍼스트 라인에서 시스플라틴을 쓰느냐 못 쓰느냐의 그 차이가 조금 더 희석되어서 이 IO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소한 메타스타틱 세팅에서는 시스플라틴이냐 카보플라틴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플라티늄 베이스드 케모세라피 뭐든 4번 내지 6번을 쓰고 이렇게 세컨 라인으로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치료가 정립되어져 왔고, 따라서 이런 시스플라틴 엘리저블리티를 엄격히 나누는 것도 그냥 플라티늄 엘리저블리티로 바뀌는 방향으로 이제 치료가 이제 연결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후로 이제 엠포투맵 베도틴이라는 약제가 2020년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소개가 됐고, EV301 연구로 이제 레이터라인에서 이제 그 효과가 증명이 되었고요. 이렇게 효과가 증명되면 더 앞단으로 이 치료제를 적용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온콜로직 약제의 이제 경향이겠죠. 그래서 이 EV 약제를 EV 펜브로와 결합한 EVP 레지멘이 EV302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 PBCT와의 비교해서 이제 이겼다고 해야 될까요? 효과를 증명해서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이 플라티늄 베이스드 케모세라피에 아이오나 혹은 다른 여러 약제들이 조합을 해서 쉽게 말하면 도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 번도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시스플라틴이 포함되지 않은 레지멘이 이 PBCT를 능가하는 효과를 보여줘서 이제 EVP 레지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은 급여가 안 되지만 조만간 올해 11월인가에 이제 급여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에서 퍼스트 라인 레지멘으로 이제 공고하게 자리 잡은 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면역 항암제 시대를 넘어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제제 시대로 이제 UC에서도 이제 진행해야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UC의 상당수에서는 브레스트 캔서나 뭐 그런 만큼은 아니겠지만 허투 익스프레션이 이제 증가되는 게 한 거의 50% 정도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허투를 타겟으로 한 치료가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허투를 타겟으로 한 뭐 트라스투맙 같은 약제들이 실제로 이제 UC에서 시도가 되었지만 대부분 아주 미미한 효과나 아니면 그 페일하거나 그러면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바로 이 ADC 시대로 오면서 이런 트라스투맙이나 허투맙 같은 이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만이 아니라 거기에 페이로드와를 링커를 통해서 연결한 이 ADC 제제들이 이 허투 익스프레션 UC에서도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디스타맙 베도틴이라는 약제가 RC48C00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고, 마치 EV301이 최초에 증명됐던 것처럼 2023년도경에 이제 증명이 됐고요. 이걸 또 앞단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지난 에스모에서 DV의 토리파리맘이라는 둘 다 이제 중국의 약제죠. 중국 약제에 조합을 해서 기존의 이 PBCT와의 비교해서 더 능가함을 보여줘서 에스모에서 중국인들이 약제로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한 연구가 NEJM에 이제 동시에 실려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GU 아스코에서는 이 똑같은 연구인데 이것을 글로벌하게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페이스 2 연구가 이번에 이제 오랄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발표가 되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ADC는 이런 이제 팔리오티브 세팅에서만이 아니라 이 MIBC 로컬라이즈 세팅에서도 현재까지는 이제 DDM박이나 GP를 하고 라디칼 시스텍토미를 하고 일부 하이리스크에서는 어주먼트 IO인 니볼루밥을 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GP 더발루밥에
GP와 IO 제제를 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로컬라이즈 세팅에서는 시스플라틴을 하는 것만이 현재까지는 근거가 있어서 시스플라틴 엘리저블한 환자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고 인엘리저블한 환자에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바로 여기 EV302의 EVP 요법이 지난 에스모 그리고 이번 GU-ASCO를 통해서 시스플라틴 인엘리저블한 환자에서 명확한 효과를 이제 증명했고요. 또 시스플라틴 엘리저블한 환자에서도 기존의 항암제들의 효과와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패솔로직 CR이나 그런 거에서는 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면서 이제 증명이 되어서 이 EVP와 혹은 DV 같은 ADC의 약제들의 주요 연구 결과들이 이번 GU-ASCO나 지난 에스모에서는 이제 발표되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GU-ASCO에서의 디스커션에 발표했던 그 연구자의 그 제목이 바로 이제 유로세리알 칼시노마에서 ADC의 시대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할 정도로 현재 이제 ADC가 주요한 UC의 연구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DC를 짧게나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ADC는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단순한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허투를 타겟으로 한 예를 들어 트라스주맙이나 VGF를 타겟으로 한 이제 베바시주맙 같은 약제들이 이미 이제 쓰여지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링커를 통해서 페이로드라는 이제 항암제를 붙여서 이 베슬 안에서는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존재를 하다가 그래서 튜머의 어떤 타겟을 찾아 들어가서 인터널레이제이션이라는 비교적 다이나믹한 과정을 통해 캔서셀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 링커가 이 캔서셀 안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 분열이 되면서 페이로드를 이제 내보내게 되고 그 페이로드가 캔서셀을 죽이고 또 이 페이로드는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와는 다르게 하여서 옆에 캔서셀로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이런 주변 세포를 죽이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이 캔서셀에 붙는 과정 자체가 어떤 주변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컴플리먼트에 의한 사이토톡시티를 갖는다거나 안티젠 안티바디 디펜던트한 셀룰라 파고사이토시스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가지 면역 세포를 불러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ADC의 다양한 제제들과 면역 항암제를 이제 컨비네이션하는 이제 그 근거가 된다는 것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의한 셀렉티비티 그리고 셀렉션된 그 부위에 가서 중점적으로 사이토톡식 페이로드가 존재한다는 그런 레설러티를 합쳐놓은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라피틱 윈도우가 훨씬 더 이제 넓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좋은 약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이올로직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약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제 유튜브 박건우의 의료 한방에서 그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서술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UC에서의 ADC로 돌아와서 주로 오늘 얘기가 나왔던 디스타와 베도틴은 UC에서 많이 쓰이는 이 5가지 약제 중에서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트라스주맙이 아니라 이제 허투주맙을 기본으로 해서 베도틴이라는 이름처럼 엠포투만 베도틴과 동일하게 탁생 계열의 MMA 페이로드를 프로테아제 클리버블 링커로 연결한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중국 데이터로 한 번 있었지만 그것을 글로벌 데이터로 진행했던 페이스 2 연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이터 라인에서 디스타와 베노팀 단독 치료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의 프라이어 시스테믹 치료를 받았고 반드시 이제 플라티늄은 이제 컨테이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허투 스테이터스가 그냥 익스프레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DV의 특징이 이 브레스트 캔서에서처럼 어떤 엄격한 허투 파지티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전 연구들에서 허투 익스프레션이 그냥 증가만 돼 있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일부 밝혀진 상태여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1 플러스라 할지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코호트를 나눠서 코호트 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투 파지티브 즉 이미노히스토 케미칼 스테인 3 플러스이거나 2 플러스이라면 이런 CC가 파지티브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코호트 B는 이제 2 플러스이거나 이면서도 CC가 네거티브이거나 혹은 1 플러스인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페이스 2 연구이기 때문에 ORR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해서 진행되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연구는 이제 2023년도에 중국 내에서 동일하게 연구를 해서 JCO에 발표된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1 플러스가 아니라 2 플러스까지를 등록을 했고 2 플러스에서 시스 네가티브에서 효과가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여기서는 이제 아예 1 플러스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한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연구는 이제 G001인데 이 G가 아마 글로벌로 해서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바처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이 코호트 A, 즉 허투가 많이 익스프레션 된 파지티브 그룹이나 로우 익스프레션 된 코호트 B 모두에서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이 54%, 52%로 거의 일반적인 플라티늄 베이스 케모세라피나 EVP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CR 레이시 이제 16%, 18% 이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터풀 플롯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무래도 3 플러스나 2 플러스에 비해서 이제 1 플러스인 경우에서는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효과가 좀 적었다는 것을 봐서 아무래도 이런 허투 익스프레션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확인되어지고 있었습니다. PFS나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에서 이제는 뭐 이건 양군을 비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코호트 A군이나 코호트 B군 모두 거의 유사한 형태의 겹치는 그래프를 보여서 허투 익스프레션 여부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익스프레션만 있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연구라고 하겠고요. 이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컨클루전에서 적고 있고 이전의 차이나 데이터와 이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연구를 또 계획하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DV라는 이 중국 약과 글로벌에서는 중국 약인 토리파리맙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펜블루이즈맙을 콤비네이션한 이 요법으로 지금 현재 이제 삼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 익스프레션만 대상으로 하는 환자면 UC에서 그게 많겠어? 그렇지만 이제 거의 50에서 60% 환자에서 허투 익스프레션이 되고 있고 물론 효과가 좋았던 허투 파지티브는 한 30% 전후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적지 않은 환자들에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허투 익스프레션 UC에서 기존의 EV 펜브로와 이 DV 토리파리맙이나 DV 펜브로이즈맙의 역할에 대한 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일부 DV를 썼던 환자에서 EV를 썼을 때 효과가 좀 덜했기 때문에 과연 헤드 투 헤드의 비교도 궁금하지만 시퀀설하게 써야 된다면 어느 약제를 먼저 써야 될까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남은 하나의 이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 DV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처럼 이 글로벌에서 진행된
이번 GUASCO에서 발표했던 사팔 G001 연구와 함께 이번에 지난 에스모에서 발표했던 C016 연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V 펜브리주맙의 연구가 현재 환자 인롤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까지 왔으면 페리오퍼러티브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MIBC에서 네오바주반트로 DV 토리파리맘 연구가 지난 GUASCO에서 페이스 2로 이제 진행이 됐고, 이것은 아직 페이스 3 연구로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계획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 허투 익스프레션 UC에서 과연 DV의 역할에 대한 이런 평가가 한동안은 주요 학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메타스타틱 세팅의 U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머슬 인베이시브 블래더 캔서, 이제 로컬라이즈 UC라고 할 수 있는 MIBC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플라틴 엘리저블에서 EVP의 역할을 밝힌 EV304 연구와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에서 EVP 역할을 밝힌 EV303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팅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EVP가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에서 EV303 연구로 이제 증명이 됐고요. EVP가 역시 시스플라틴 엘리저블에서 이제 증명이 됐는데요. 먼저 시스플라틴 엘리저블인 환자에서의 EVP의 역할을 밝힌 EV304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탠다드인 GP와 이제 비교하는 연구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GP의 어주번트 니보가 새롭게 스탠다드로 중간에 바뀌어서 어주번트 1년을 추가하는 게 중간에 프로토콜이 변경되면서 이제 추가됐고요. 그래서 더욱더 현재 프랙티스에서의 컨트롤함에 가깝게 연구가 이제 진행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아주 명확하게 EVP 환자군에서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또 오버럴 서바이벌에 있어서 더 효과가 좋음을 이제 증명을 시켜줘서 오퍼러티브 세팅에서도 이 시스플라틴을 이긴 하나의 이제 레지멘이라고 이제 이어서 이제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에서 증명됐던 EV303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이제 지난 에스모에서 먼저 이제 발표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개의 암으로 진행이 되어지다가 펜브로리주맙 하던 군은 이제 중간에 인테림 어널리시스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서 이제 배제가 되고요. 그 뒤로는 이제 그냥 옵저베이션 군과 EVP 군을 이제 직접 비교하는 이 군만 남아서 이제 진행이 됐고,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ECOG 퍼포먼스 2 환자까지 이제 포함돼서 진행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에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해저들에서 0.40으로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보여졌고요. 오버럴 서바이벌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여줘서 EVP 레지멘이 MIBC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요법도 쓸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에서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연구가 있지만 일단 최초로 보고되기도 했고 또 시스플라틴 없이도 거의 시스플라틴 엘리저블한 환자에서의 효과와 비슷한 패솔로직 CR과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을 보여주고 있어서 EVP 레지멘이 시스플라틴 엘리저블 환자뿐만 아니라 인 엘리저블한 환자에서도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MIBC 로컬라이즈지만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의 여부에 따른 치료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컬라이즈에서 이제 수술과 관련된 네오어주번트, 어주번트 등에 대한 연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보시면 이런 대상들은 라디칼 시스텍토미를 견딜 수 있고 또 라디칼 시스텍토미가 아주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하지만 실제 프랙티스에서 보면 라디칼 시스텍토미를 할 수 없는 환자들 혹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변 주머니를 차고 그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로 이제 CCRT가 됩니다. 근데 블래더에서는 이제 CCRT를 일반적인 CCRT가 아닌 TMT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트리모달리티 세라피가 되겠습니다. 맥시멀 TURBT 그리고 RT 그리고 케모세라피를 묶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맥시멀 TURBT 뭐 이런 GU 캔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TMT를 할 때 있어서의 TURBT는 일반적인 TURBT 처음 하게 되면 물론 서전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슬 레이어를 조금만 포함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슬 인베이전이 있으면 라디칼 시스터트를 하거나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기로 했다면 맥시멀 TURBT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긁어내는 것이고요. 이것만으로도 보통 이제 10% 정도의 그로스 리전은 완전히 CR처럼 보이게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서전들마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긁어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블래더 컨저빙하는 치료를 위해서 의뢰가 되어 왔다. 그리고 TMT를 한다고 하시면 맥시멀 TURBT에 대해서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드리면 아마 뭐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비뇨기학과 의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CCRT 세팅에 TMT 세팅에 글로벌한 임상시험에 참여해 보시면 엄격하게 두 번째 맥시멀 튜어비티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해서 이제 비뇨기학과랑 얘기할 때 보면 또 전신마취하에 왜 이거 또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맥시멀 튜어비티는 현재까지는 이제 중요한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RT조차도 생략하는 데피니티브 네오아주번트 케모세라피의 레지멘들이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오아주번트 케모를 하고 시스텍토미를 하자고 했는데 거부해서 그냥 팔로업을 쭉 했던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0%에서는 패소로즈 CR을 보이고 그 중에 또 상당수에서는 롱텀하게 애니들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환자들에서 굳이 이렇게 RT까지라도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컨셉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맥시멀 TURBT를 하고 네오어저먼트 케모를 하고 클리니컬 리스테이징을 해서 클리니컬 CR이면 그냥 이제 경과관차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라디칼 시스템을 하기도 하고 계속 NED를 가기도 하는데 이런 컨셉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클리니컬 CR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까지는 두 번째 이 TURBT라든가 혹은 사이톨로지라든가 혹은 명상 검사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클리니컬리 CR인 줄 알았지만 사실 많은 환자들에서 재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보조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그 보조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Circulating Tumor D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Circulating Tumor DNA를 이용한 연구가 바로 이제 리테인 연구의 Exploratory Analysis 연구였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라디칼 시스텍토미 후에 어주번트 치료를 고려할 때 이때도 이제 무조건 이제 T 스테이징과 노드 파지티브에 따라서 이제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이용한 연구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인비고 011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tDNA가 역시도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유리너리 튜머 DNA까지 이용한 것이 바로 나이아가라 연구의 추가 분석 연구가 이제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테인 연구는 1, 2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거의 비슷해서요. 하나는 이제 네오어즈먼트 도즈댄스 엠방을 했던 것과 도즈댄스 엠방에 이제 IU를 추가했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고 이 클리니컬 스테이징에 따라서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던가 이제 몇 가지 치료를 하던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두 연구 모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ctDNA를 측정을 했고, 네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가 끝난 다음에 ctDNA를 했고, 리테인 2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6개월째 조금 더 변화를 측정하는 ctDNA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베이스라인부터 ctDNA가 없어졌던, 케모세라피 후에 없어졌던 ctDNA가 없는 환자분에서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예후가 이제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줬고요. 또 ctDNA가 네거티브였다면 굳이 라디칼 시스텍토미를 하든 안 하든 예후가 매우 좋아졌다는 걸 보여줘서 ctDNA 네거티브에서는 라디칼 시스텍토미를 생략하고 경과를 볼 수 있겠다는 것을 더욱더 이제 공고히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tDNA가 이렇게 네거티브였어도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특히 로컬라이즈 정도로 이제 레지듀얼 디지즈가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옆에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로컬 리커가 21명을 했는데 그 중에 오로지 2명만 ctDNA 파지티브여서 ctDNA가 시스테믹한 디지즈의 유무는 잘 밝혀지지만 로컬 리커의 경우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리너리 튜머 DNA를 이용한 함께 병합해서 하는 이제 연구들이 이제 시도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MBGO 011 연구에서는 이제 이 시스텍토미 후에 레지듀얼 디지즈 여부를 평가한 연구였는데요. 사실 이 IMBGO 011 연구는 ctDNA를 측정을 해서 파지티브인 환자들에 한해서 어주번트 아테졸리즘과 플라시보를 2대1로 비교하는 연구였고요. 이 이전에 그냥 요 ctDNA 파지티브 없이 무조건 아테졸리즘과 플라시보를 비교하는 인비고 010 연구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페일했죠. 그렇지만 추가 익스플로러터리 분석에서 ctDNA 파지티브인 환자들만 추려서 봤더니 어주번트 아테졸리즘을 했던 군에서 이제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서 이걸 발전시켜서 이렇게 인비고 011 연구로 이렇게 진행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제 데피니트하게 ctDNA 파지티브 환자들에 한해서는 아테졸리즘을 추가한 경우가 해저드레이서 0.64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나 오버럴 서바이벌에서 이제 효과를 확인시켜 주었고요. 이것이 지난 이제 에스모에 실리고 동시에 이제 NEJM에 이제 같이 실렸던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측정한 이제 ctDNA를 단순히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 측정으로서의 이제 다이나믹스도 이제 봤는데요. 그렇게 봤더니 ctDNA가 처음부터 파지티브였던 환자들에서 이제 가장 안 좋았고, 다음에 하다가 파지티브가 된 환자들이 그 다음으로 안 좋았다는 걸 보여줘서 ctDNA의 파지티브의 타이밍, 이 역동성도 나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ctDNA 농도가 크면 클수록 예후가 안 좋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컨센트레이션도 이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 MIBC에서 이 디스커션에 있었던 이 GWASCO의 디스커션에 있었던 연구자는 EVP로 이제 아마도 통일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어세스먼트를 해서 클리니컬 CR이 온다고 하면 이제 그냥 서베일런스,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고 뭐 그에 따라서 인트라 피지컬을 한다거나 뭐 케모 알테라 오피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2023년도에 제가 그 리센트 업데이트에서 바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미래 퓨처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예측했던 거랑 거의 흡사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서 난 저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좀 관심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려 봅니다.